드디어 회사에서도 마스크 없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정부는 기존에 정했던 방침대로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전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형주들은 조용한 반면 화장품 포장 용기를 만드는 연우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기상조로 생각한다라는 응답한 사람이 62%로 가장 많았는데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스크 해제에도 착용하겠다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마스크 수요가 제로가 될까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층은 견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톱텍 주가 보시면 1월 내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현재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기보다는 이젠 시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화장품 부주는 조용한 반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온 가운데 루트로닉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양봉 쌓아가면서 현재 6%의 장대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 만이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사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답답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내는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가 해제되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됐잖아요. 그때만큼의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네. 사실은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만큼. 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한두 번 할 때, 왜냐하면 계속 마스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애들은 딱 뻔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움직였고요. 피부 관련된 장비주들이나 레이저 기기 관련주들 여전히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여러 번의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반대로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자금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개인들 자체도 돈도 별로 없고 그냥 여러 군데 투자해서 분산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전만큼의 수급의 쏠림은 사실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다만 이제 포인트는 있는 거는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매출 자체를 보면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이 굉장히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요. 코로나가 있었던 20년, 21년에도 사실은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쳐서 매출이 그래도 한 40조 원 정도는 됐어요. 근데 22년 작년 딱 실적을 보면 딱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1조 원 정도로 거의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벗고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올해 1월, 2월, 3월 달에는 중국에 대한 바람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리오프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을 한 것 같고 중국에 대한 영향력들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 장세보다는 어찌됐건 테마 쪽으로 잠깐 흘러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면 장비주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담들을 막 나누고 하잖아요. 네네. 저희 작가님 아들이 네. 피부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마스크를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벗어야 되는데. 맞아요. 마스크를 만약에 벗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마스크를 저희가 정말 장시간을 착용했다 보니까 잦은 피부 트러블이 정말 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직접적으로 빨리 해소를 하는 방법은 피부과 치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주들이 되려 초반에는 막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 2분기쯤 넘어가다 보면 중국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장비가 글로벌 레이저 뭐 피부 레이저 장비 쪽에서는 가성비 또 좋다라고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주가 조금 나오다 보면은 사실은 슈팅은 저는 이쪽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좀 천천히 저는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냐 마냐는 이제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 사실 몇 달 전부터 많았잖아요, 대표님.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주, 특히 색조 화장품주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또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미용기기들, 의료기기들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젊은 분들도 젊은 분들이지만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검버섯이 생겨요. 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이제 남자분들은 83세, 여자분들은 87세인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35,000달러 이상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60세가 되시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되게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사실은 청소년들 20대, 30대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부의 80%는 60대 이상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시술을 저는 더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구는 감소해서 시장은 팽창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이 상당히 한국에 그게 또 되게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고기도 먹어보신 분이 먹는다고 젊었을 때 시술 받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의 어떤 이 그 리프팅이라고 그러죠. 네. 리프팅뿐만 아니라 레이저 시술 다양한 미용에 대한 헬스케어 파트들이 한국이 중동이나 지금 이제 이렇게 외국에 미국에서도 오는 형국이니까 앞으로 되게 전도 유망한 분야라고 보고 이제 팽창에 따라 포화 상태라고 보는데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단계라고 좀 보거든요. K-팝의 어떤 부분들이 처음에도 우리가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미용이나 이렇게 드라마 그렇죠, 쪽 네.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넷플릭스만 봐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를 막 지웠다 다시 깔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워요. 네. 그랬다가 이렇게 TV를 틀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그러면- 원하는 거 또 골라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넷플릭스를 이제 쉬는 날이라도 잠깐 한번 뭐 보려면 넷플릭스 갔는데 내 지웠지. 그랬다가 다시 또 깔고. 그랬다가 요즘은 디즈니 네. 거기에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재밌죠.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보고 싶은데 그럼 다시 또 디즈니도 깔아야 되고. 근데 봐가면서 느끼는 거는 거기에서 뷰가 가장 많은 게 한국 드라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게 주식의 어떤 형태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그게 결국은 그런 문화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그 미용 헬스케어 쪽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까 루트로닉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이렇게 종목을 2023년도를 겨냥해서 찾는 분들은 사실 이 종목들이 다 지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넷플릭스 일상을 들어보니까 또 OTT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나 싶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콘텐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그 속에서 뭐 배우들이 다니는 뭐 피부과라든지 리프팅, 미용 시술도 다시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뭐 미용기기, 의료기기, 피부와 관련해서 좀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뭐 화장품에 그래도 손꼽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외 사업부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점은 다져지지 않았나라고 그쵸, 봐야 네. 되는데 중국 쪽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K-뷰티 특히 이제 K 화장품 쪽이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거든요. 항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쇼핑 축제나 뭐 광군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항상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에 광군제 때 아마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실적이 나와 보기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랭크 중에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한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동 쪽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중동 쪽에 뭐 진출을 한 지는 조금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뭐 UAE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사우디도 그렇고 이쪽으로 계속 엔터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대표님이 컨텐츠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딱 세트인 것 같아요. 컨텐츠, 엔터, 화장품. 네, 이 K-뷰티, K-엔터 이게 딱 세트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 분명히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들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의 매출 상승분은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적이 앞에서는 이제 살짝 저점을 얘기를 했는데 중국 쪽은 아예 이제 대부분 아모레 퍼시픽도 조금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아마 나와보기는 돼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예상치가 뭐냐면 매출은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뭐 1조 1,000억 정도고 수치로 보면 한 16% 정도는 감소를 했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하면 8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많이 팔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늘었냐를 따져보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조금 세이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지금 철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 그러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는 수요적인 측면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영업이익 측면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이제 면세점에 대한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 상승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1월 달 들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온 건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도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뭐 1월 달 들어서 보니까 3일 제외하고는 그러네요. 네.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게 저는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뭐 마스크 해제 소식으로 인해서 당장 주가가 뛸 것 같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좀 컨텐츠나 엔터, 뷰티 좀 같은 흐름으로 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K자만 붙이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몸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뷰티 같은 경우 오늘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오셨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박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현대백화점인데 저희가 사실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이지만 오늘 실내 마스크 해제를 좀 중점을 뒀는데 현대백화점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현대백화점이 이제 무엇보다 리오프닝이지만 여의도 현대백화점 네, 성공이 가장 앞으로 향후 이제 10년 정도의 어떤 초석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현대백화점이 약간 리스크는 뭐냐면 HD 그 현대 산업개발 있잖아요. 그 건설사에 대한 같은 계열사 그 그룹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게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백화점 수요가 아무래도 일반 소비 둔화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이렇게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지점을 좀 높게 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회사 그 분할 결정을 2022년 11월 18일 날 했어요. 그래서 아울렛 사업 부분하고 백화점 사업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롯데라든가 신세계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대한 발빠른 저는 행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개발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회사 그 현대가 백화점 쪽하고 이런 어떤 이제 유통 쪽 이쪽에 더 포커스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맞춰줄 수 있고 재벌 3세 중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그동안 가장 안정적으로 이상적으로 좀 성장한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리바트라든가 아니 가구사죠. 옛날에 리바트 현대 리바트 인수할 때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백화점이나 잘하지 사양 산업을 왜 인수할까?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야, 참 그게 당시 인구 구조학적으로 이렇게 잘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대리베트 주가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현대 그린 시푸드란 현대 그린푸드라든가 그리고 이 백화점이 최근에 이제 베개라고 지누스라고 있어요. 요것도 인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선택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통업계 농심 같아요. 네. 새우깡 그리고 신라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정말 꼭 자기들한테 이 효과가 높은 것들을 하나씩 선택하는 걸 보면 이 여러 가지 시장 조사나 이런 부분이 경영자의 감각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백화점이 여의도 백화점 건축할 때도 그렇고 그걸 계속 이렇게 맞은편에 있어갖고 지켜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현대백화점 저기가 탁월하게 자리를 잘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이지만 현대백화점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